가상화폐 흐름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를 살펴보니까 20, 30대 젊은이들 가상화폐 투자 잘못해서 좀 애 많이 먹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속속들이 나오던데요. 참 마음 아프죠. 알아야지 돈 벌 수 있습니다. 코인키치 함께 해주시고요. 고박스 김유범 연구원과 오늘 함께 말씀 나눌게요.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리고 오늘도 가상화폐 움직임들 괜찮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이제 1,000만 원 다시 넘어섰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6%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다 빨간불 들어와 있던데 이더리움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좋습니다. 64만 8천 원대. 예, 역시나 6% 넘는 전일 대비 상승세. 사흘 연속에 빨간불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뭔가 한결 진정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연구원님 시장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일단 어제 있었던 G21차 회의에서 특별히 어떤 새로운 규제가 나오지 않는다. 이는 앞서서 보고드린 것처럼 특별히 새로운 규제를 지금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되고 그에 대한 자신감도 좀 회복이 된 것 같고요. 특히 어제 소개된 제로엑스라던가 이니그마 같은 암호화폐들의 약진이 눈여겨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2차 회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어떤 발표가 나오냐에 따라 좀 변동된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은 유념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별다른 얘기가 나오질 않아야 될 텐데요. 오늘 헤드라인 첫 번째도요. 이 G20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G20 회의 큰 파장은 없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한 이 안건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초미의 관심사였었는데요. 각국의 재무부 장관들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다 동의를 했지만 새로운 규제를 내놓기 전에 이해도를 높이자, 이게 우선이다라는 점을 강조됐습니다. 범세계적인 규제는 아무래도 생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고요. 우리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입장을 밝혔어요. 각국의 규제 차이로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고 국경 간 자본 이동으로 이것은 이어질 수 있다. 고로 앞으로 G20의 리더십 아래 관련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한동안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 가격을 크게 웃돌아서 이를 이용한 투기성 자금들이 국경을 넘나들곤 했는데 이를 염두한 발언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의 경우는 브라질에서는 암호화폐를 규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밝혀서 아직도 이 생각들이 제각각이구나라는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이슈 열어보도록 할게요. 미국 국회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경제합동보고서에 암호화폐 관련한 챕터를 포함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원님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미 국회 경제합동위원회 일명 JEC에서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이 중에서 눈여겨볼 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관련된 장이 하나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 경제합동보고서 역사상 최초인데요. 보고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블록체인 기술을 상업화 정보공유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기술이다. 그러면서 90년대 말에 인터넷이 태동할 때쯤에 많은 실패작들이 비록 존재했고 살아남은 케이스들, 예를 들자면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도 성장폭을 겪으면서 시세 변동도 많았지만 결국 살아남으면서 세계가 상업과 생활에 대해서 소통하는 방법을 바꿔놨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확인됐는데요.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안전하고 분산된 형태로 정보를 보관할 수 있으면서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최근이나 몇 년 전에 있었던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사건들, 마운트복스라든가 코인체크, 이것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거래소 자체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한순간 일시적인 광풍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사용될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암호화폐의 분류, 암호화폐 관련 과세, 암호화폐를 통한 금전 송금 등에 대해 검토될 부분 것이 많으면서 따라서 법을 제안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지식을 높여가면서 이것을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정확히 활용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를 존재하기도 하는 위험성으로서 보호하느냐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향후에 많은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 기술 자체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사용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온 가상화폐 관련한 뉴스를 점검해봤고요. 코인 하나 공부하러 갈까요? 오늘의 코인은 어떤 게 점주되어 있을까요? 소개해 주세요. 예, 오늘의 코인은 엘프라는 코인입니다. 엘프는 블록체인 세계의 리눅스 시스템이라는 모토와의 스스로를 지향하는 블록체인 기반 OS고요.
엘프의 주요 혁신적인 개념은 이 메인 블록체인 옆으로 파생되는 일명 사이드 체인이라는 개념입니다. 비유를 하던 메인 체인은 어떤 나무의 줄기라고 본다면 사이드 체인은 그로부터 파생되는 가지 같은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요. 엘프의 구조상 메인 체인은 어떤 사이드 체인 간의 상호작용을 연결하는 것 외에 그리고 기타 다른 블록체인, 예를 들어 이게 독자적인 블록체인으로 나왔다면 뭐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나 이더리움 블록체인과의 다른 블록체인과의 상호작용을 담당하고 각 사이드 체인은 그 앞서 소개해드린 스마트 계약별로 존재하는 일종 특수화된 소형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서 쓰는 표현이 one chain, one contract, 즉 거래 종류별로 하나의 사이드 체인이 형성되는 것인데요. 이 사이드 체인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컨펌을 해야 된다면 메인이 되는 체인을 통해서 컨펌을 하고 또한 사이드 체인의 가치 및 사용률이 높을수록 필요된 거래 수수료가 절감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떤 많은 가치를 준다면 많은 가치를 주는 것을 다룬다일 경우 이 사이드 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쉽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사이드 체인 기술을 통해 스마트 계약의 동시다발적인 진행을 한다. 이렇게 해서 연산 속도를 증가하고 메인 체인에 부과되는 업무량을 줄여서 과부하를 막는다라는 것이 엘프의 주요 컨셉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마트 계약의 동시다발적인 진행을 통해 어떤 비즈니스와의 연계를 노린다. 이것이 엘프의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엘프는 스스로 이거 사이드 체인 기술이 금융 서비스, 보험, 그리고 스마트 시티나 사물 인터넷 등까지 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엘프는 현재 캔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활동, SNS를 통해서 좋아요를 누른다든가 아니면 트위터의 경우 리트윗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엘프 토큰을 얻을 수 있는 절차는 진행 중이기는 한데 이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홍보 효과는 있지만 이것이 필요한 노력과 시간에 대비해 얻는 엘프 토큰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를 통해서 이에 대해 회의감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엘프팀은 현재 2018년 5월에 엘프 OS를 완성하고 엘프의 독자적인 블록체인을 런칭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2주마다 블로그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도 한국의 암호화폐 펀드인 해시드와 협동해서 서울에서 미더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엘프의 CEO와 COO도 참석을 하면서 사이드 체인 개념은 무엇인지, 엘프의 독자적인 어떤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비록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는 분야에 꽤 늦게 도전장을 내는 셈이거든요. 하지만 이 사이드 체인이라는 어떤 신선한 개념 그리고 후원되는 팀의 목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향후에 기추가 주목되는 어떻게 보면 월요일에 소개된 이오스처럼 아직은 어떻게 보면 개념상으로만 남아있지만 향후의 잠재력이 꽤 풍부하다고 여겨지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인도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코인 엘프였습니다. 고박스 김유범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네요. 연구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카톡에 보니까 삼성전기 매수하려고 하는데 부탁합니다. 그런데 뭐 매수하는 종목은요.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방송 보고 매수해드리면 매도까지 책임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매수하는 거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가지는 종목에 대해서만 진단해 드릴 거고 저희가 또 무료 문자도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한국전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하나케미칼 많이 빠져가지고 또 OCI도 많이 빠져서 그런데 요거는 내일 저희가 대체에너지주 관련해가지고 그게 국제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대체에너지주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그건 패션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내일은 우리가 대체에너지주 가지고 하나케미칼, OCI, 풍력 관련주, 동구 SNC 이런 거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마치고 가겠습니다. 날씨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1시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러갑니다.